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8일 무오 첫번째 기사 1442년 명정통 9년 함길도 도우절제사 김효성에게 도망간 동자음파가 돌아오면 처음처럼 잘 대해주고 추론하지 말 것을 유시하다. 사은사인 통사지 인근이 와서 아뢰기를 동자음파가 북경에 가서 여진 통사 황동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경솔하게 옛날에 살던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마음에 실로 후회가 된다. 내가 동료 10여인과 함께 집안을 끌고 가서 시위하려 하여도 서울에 가기 전에 변장이 우리를 도적으로 여겨 모두 잡아 죽일까 두려우니 너가 돌아가려거든 전하께 말씀을 올려 변장으로 하여금 해치지 말도록 하여 달라 하고 인하여 울면서 고도하였습니다 하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측은하게 생각한다. 동자음파는 스스로 도망갔던 죄로 도리어 의심을 일으켜 주륙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거든 무마하는 것은 예나 이제나 통하는 의리이니 만일 자음파가 죄가를 뉘우치고 돌아오거든 마땅히 스스로 세워지는 뜻을 가상하게 여겨서 무마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고 추론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 전번에도 한때 도망갔던 사람이 이미 돌아온 자가 있었어. 혹 의복과 양식을 주고 혹 관작을 더하여 그 사는 것을 편안히 하고 작업을 즐겁게 누리기를 도리어 예전보다 더하게 한 것은 여러 종류의 야인이 아는 바이다. 경은 모두 잘 알아서 이 일의 뜻을 가지고 동류 야인과 각처의 변장에게 갖추어 자세히 통제하여 자음파 등이 만일 돌아오거든 더욱 종류를 더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8일 무 두번째 기사 당승군 홍해의 모친에게 부조로 종이 70권과 관곽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9일 기미 첫번째 기사 예조의 악공, 무공, 재량 등에게 다른 일은 시키지 말고 과업에만 전념하게 할 것을 전지하다. 악공, 무공, 재량 등은 오로지 재향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관리들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또 혹 다른 곳에 보내서 여러 날 과업을 폐하니 법을 받드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이웃전에 따라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과업을 익히는 데 전심하게 하라 하였다. 무공은 무악을 하는 공인이며 재량은 제사 때 향로를 받드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9일 기미 두번째 기사 김숙지에게 증유를 받은 이순몽 여효온 김헌지를 공문하게 하다. 의금부의 사례기를 김숙지가 공초하기를 쌀과 콩 각각 4섬과 생선과 고기 약간을 이순몽에게 주었고 또 쌀과 콩을 동서인 병조 좌랑 여효온과 경찰관 김헌지에게 주었다고 하오니 청하건대 순몽, 헌지, 효온을 국문토로 가소사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9일 기미 세번째 기사 보국숙록 판중주원사의 앉는 차례와 행례 절차를 영원사의 전례에 따르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보국숙록 판중주원사를 산관 좌목에 따라 앉는 차례를 영원사의 아래로 하고 행례하는 절차도 또한 영원사의 전례에 따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9일 기미 네번째 기사 각 관의 인신의 글자 중 중요하지 않은 글자를 삭제하여 수효를 줄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각 관의 인신이 글자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로 인하여 자획이 세밀하므로 쉽게 닳고 이지러지오니 청하건대 관호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삭제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9일 기미 다섯번째 기사 전함 7품 이하의 사율원 검류를 번에 나누어 1년씩 교대 근무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청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율원의 건율이 말미를 받아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한가하게 출근하지 않는 까닭에 여러 번 수교하여 기한을 정하고 출두하라 하여도 출근하지 않는 자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외방에 사는 자가 모두 전함으로써 양식을 싸가지고 와 해가 다 가도록 서울에 머물게 하여 간과함을 이길 수 없는 배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함 7품 이하의 검률을 2번으로 나누어 1년씩 서로 교대하여 벼슬에 종사하도록 하고 매 연말에 건면하고 태만함을 상고하여 그중에 가장 건면한 자와 취재에 합격한 자는 우선적으로 서울 밖에 서용하고 사고를 칭탁할 출근하지 않거나 한가하게 놀면서 출근하지 않으며 과업을 폐기한 자는 수교에 따라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함은 전직 면칭이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10일 경신 첫번째 기사 2조 참판 조서강의 조기 쌀과 콩을 합하여 30선과 종이 100건과 관각을 부조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11일 신유 첫번째 기사 이정령, 윤통, 유순도 등을 다시 처벌할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문. 우리 원손의 출생하시면 실로 생민의 복이 없고 종사에 다행한 것으로 온 나라 시민은 누가 기쁘게 받들지 않사오리까. 이정령은 종실과 연이어 혼인하여 존귀하고 영화로움 이미 지극함으로 진시로 조심하고 근신하여 할 것이 없고 또한 풍수학 제조되었으니 제조가 되었사온즉 원손의 태장하는 일에 더욱 심력을 다함이 마땅하옵거늘 도리어 음침하게 저희 조상 분묘를 비유하여 천묘하지 않도록 은밀히 꾀한 증거가 명명하오며 정실과 형적이 폭로되었어도 오히려 굳이 사절하여 문초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대개 그 죄가 중함을 알기 때문이옵니다. 그 심해를 추적하오면 불경하고 불충하오니 무엇이 더함이 있사오리까. 마땅히 고문을 더하여 기필코 실토록 하여 밝게 법에 처치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특별히 은사를 내리시어 그 원범을 놓아주시고 다만 상은한 지엽의 말만을 가지고 말감을 따라 과단하시니 신등은 분한 생각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정령을 다시 고문하여 실정을 얻게 하고 중전으로 처치하여 장례를 경계하시고 윤통과 유순도도 역시 용서하시어 죄를 면하도록 하시면 나라의 법전에 훼손됨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율에 따라 과단하시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사정이 애매하여 드러나지 않으니 이로써 죄를 정할 수는 없다 하였다. 장령 안순효가 다시 아뢰기를 이정령의 범한 바는 사정이 명백하고 애매하지 않사오며 가령 애매하다 하더라도 율문의 중증으로 죄를 정한다는 말이 있고 또 말이 이에 관계된 사람은 모두 본범으로 죄를 받았사온데 홀로 정령만이 특별히 은사를 입어 그 원범을 버리고 상은한 죄만으로서 과단하시오니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정령을 추국하고 실정을 얻어서 그 죄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방략을 더하게 하였다. 내가 정령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다. 고문하에도 굴복하여 사정이 애매하니 애매한 이로서 중죄를 가하면 불가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11일 신여 두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종서가 행궁에 나아가 기거를 묻다. 이날 술과 과실을 올리니 호종하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11일 신유 세번째 기사 김종서가 초자소의 발견과 북경에서의 상사에 하리하니 명하에 정지하게 하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덧자오니 전지하시기를 초자소는 옛부터 있던 곳이고 오늘에 넣은 것이 아니다 하셨사온데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기를 초자의 이름은 비록 옛부터 있었사오나 시기에 맞춰 우리 조중에 와서 솟구쳐 나온 것이 예천과 비슷하오매 신등은 경사스러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또 신이 길에서 통사지 인근을 보고 사가 상사를 쌓아 받들고 온다는 말을 들었사옵고 그 수량을 듣자오니 예전에 없던 바로서 더욱 기쁨을 더하옵니다. 하니 명하의 하례를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13일 개현 첫 번째 기사. 효승이 지극한 전 한산군사 김덕숭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 진천영감 김숙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들으니 본현 사람 전 한산군사 김덕숭이 부친의 나이가 95세이고 처모는 나이가 85세이며 덕숭의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한 집안에 맞아서 두고 복양하기를 심히 건실하게 한다 하니 내가 그 효성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술과 고기를 주노니 너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전하여 주어서 아침과 저녁에 복양에 쓰게 하라 하고 또 축중도 관찰사에게 쌀 10섬을 주라고 유시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우참산 이숙치 등이 북경에서의 상사에 할애하다. 내조 참판 허후 등이 승정원에 글을 올리기를 신등이 어디어 듣자오니 관복은 청한대로 비준하였고 또 특별히 옷 세 벌을 주었다 하오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유도하는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떠나가서 하례를 올리지 못하였고 삼가 예조 정랑 양계원을 보내서 애우라지 기쁜 마음으로 하례하는 정성을 드리오니 잘 아뢰기를 삼가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글을 상고하여 보면 혹 일로서 부탁하거나 혹은 구하는 바가 있거나 혹은 일이 이미 성취되어서 특히 상사를 다하는 것은 있으나 걸련 이래로 여러 번 포장을 받았고 이제 또 후한상을 줌을 입었으니 내 심히 기쁘다. 또 황제가 비록 상사하려 하여도 조정에서 반박하는 의논이 있으니 어찌 이러한 상이 있을 것인가. 이제 황제가 상사할 것을 특별히 명하고 조정이 합의하는 것을 더욱 기쁘게 여긴다. 내가 이 뜻을 가지고 돌아와 의정부와 육조에 말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제조 이징옥 좌부승지 황수신 등이 이순몽이 아들을 시켜 정류받은 사실을 숨기려 한다고 아뢰다. 우정은 허추 등이 아뢰기를 정추원 전리 홍유가 공초하기를 이순몽이 이숙지가 보내온 쌀과 콩을 친히 보고 수납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순몽의 첩의 아들 이석장이 일가 사람 최곤의 집에 숨겨두고 인하여 혼을 꿰어서 이르기를 후일에 혹시 추국하는 일이 있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둔 지 벌써 오래되었다 하라 하였사오니 이로써 보면 일이 발각된 후에 혼의 집에 몰래 옮겨둔 게 한 사실이 증거가 명백하고 의심이 없사온데 이제 석장이 상언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사오니 어찌 그 아비가 알지 못하는 일로 그를 꾸며 만들어서 천총에 상달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순몽이 그렇게 시킨 것이옵니다. 순몽이 여러 가지로 꾸며대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계달하게 한 것이 죄상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정은 허추는 아뢰기를 전일의 석장의 글은 실로 순몽의 한 짓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석장을 시켜 글을 써서 아뢰게 한 것이고 이제는 또 친히 자기의 이름을 써서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꾸며 몽롱하게 말씀을 올려 대신이라는 뜻을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애버렸으니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이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너희들의 국옥하는 것이 어찌 그리 쉽고 빠르게 하느냐. 대저 의금부나 형조나 사헌부에서 추국할 때 혹 찾아나 종으로 가장을 위하여 상언하는 자가 많은데 비록 속이고 거짓을 꾸며 됐을지라도 또한 가장에게 죄를 다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법이다. 이제 석장의 글은 그 아비의 죄를 면하기 위할 따름인데 어찌 순몽이 가장으로서 실정을 알았다고 하여 죄를 다할 수 있겠느냐. 또 범죄한 사람이 처음에 물을 때는 교묘하게 꾸며 납족하였다가도 그 마지막에 미쳐서는 실토하여 죄에 항복하는데 어찌 전일의 거짓 속인 것처럼 허물 삼아서 죄를 주겠느냐. 이번에 신하를 칭탁하고 상언한 것이 의금부에서 공초한 말과 진실로 다름이 없다. 가령 순몽이 오늘에 승복하지 않다가 후일에 복초하였다면 오늘에 구매돼서 불복한 죄를 더할 수 있겠는가? 이제 순몽이 허망하게 꾸미고 조작하여 상언한 것으로 사유를 삼아 주문한다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다. 하물며 순몽은 본시 공신의 맏아들로서 잠옷 분노가 있고 지위가 일품에 이르렀으니 가볍게 다스릴 수 없고 또 율문에 이른바 여러 정거로서 죄를 정한다는 것은 한두 가지의 사정으로서 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추국하여 죄를 범한 자가 말이 궁하고 형세가 절박하여 마지 못한 연후라야 죄를 질 수 있는 것이다. 순농이 만일 복종하지 아니하면 경들은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는가? 또 고문을 더할 것인가? 아직 자세하게 말이 이에 관련된 사람을 여러 사람을 공문하여 실정을 얻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현명하십니다. 세종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14일 갑자 세번째 기사 주문사 신인손이 왜구를 압송하여 간 요동에서의 상황을 치게하다. 신이 요동에 이르러 진무 장령을 보고 적외를 암령하여 온과들을 자세하게 말하였더니 영이 말하기를 예전에 없었던 드문 일이라 하고 관에 도착한 이후로 구경하러 오는 자가 거리와 골목에 매워 넘쳐 이루 헤아릴 수 없사옵고 또 필대인이 청하여 도사에게 잔치할 때에 대인이 잔을 잡아 신에게 권함으로 신이 대인에게 먼저 마시기를 청한즉 대답하기를 황제가 장치를 내릴 때에는 재상이 마땅히 먼저 마시는 것이 예절이다. 또 너의 전하가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적당을 잡아보내니 이 공훈을 보아서도 더욱 먼저 마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14일 갑자 네번째 기사 종원칠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원칠이 정대랑 등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종원칠에게 쌀과 콩 합하여 30섬을 정대량에게 옷과 곽과 신 및 쌀, 콩 합하여 20섬을 주어 보냈다. 세종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15일 을축 첫번째 기사 병조에서 모든 인민에게 새끼 말을 기르게 함으로써 마피를 널리 방도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사복시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도 목장의 새끼 말을 서울과 이방의 모든 인민으로 하여금 자원에 따라 한 사람의 2필씩을 주어 기르게 하되 문서에 치부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경중하였으는 사복시가 외방에서는 감사나 전마별감이 문서와 인험을 상고하여 한 필은 관가에 바치고 한 필은 그대로 먹인 자에게 주게 하며 만일 한 필이 죽으면 그 가죽과 고기를 주고 2필이 모두 죽으면 공사가 가죽과 고기를 각기 쓸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마필이 점차로 많아져서 거의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험은 말에 낙인하여 표를 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16일 병인 첫번째 기사 기물을 신속히 하기 위해 충청전라 경상의 공사는 직접 행제 병조에 보고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충청전라 경상 3도의 공문은 모두 6조의 관문으로 보내면 해당되는 조에서 의정부에 신고하고 본부에서는 행제에 치게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기무가 더디고 막힐 뿐더러 영로에도 폐단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3도에서는 6조 이관하여 계문하는 공사를 모두 직접 행제 병조에 직접 보고토록 하고 본조는 계문하여 시행한 후에 해당되는 조에 입문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16일 병인 두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관찰사가 순행할 때 각 골 수령의 환자곡의 사용 방법을 수시로 검사하고 조사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각 골 수령으로 환자곡을 다 징수하지 못한 자는 죄를 당하게 되어 그 법이 약간 준엄하므로 수령들이 쉽게 거두기를 도모하여 부유한 자에게 먼저 주고 비난한 백성에게는 대부분 넉넉하게 주지 않는 까닭으로 전번에 법을 세워 관찰사로 하여금 엄중하게 고찰을 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폐단이 아직도 오히려 그치지 않아서 백성이 심히 괴로워하니 이제부터는 관찰사가 순행할 때에 수령관과 교유나 검률 등을 보내서 때없이 검사하고 조사하여 살펴 다스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삼권 세종 26년 3월 16일 병인 세번째 기사 의금부 제조 이징옥 등의 대신에
동부성지 이사철 등에게 명하여 이순몽을 국문하라 명하다. 일금부 제조 이징옥과 좌부 승지 황수신 우정한 허추 등이 아뢰기를 이순몽의 죄상은 모든 증거가 명백하온데 아직도 승복하지 않으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큰 소리로 맹세하기를 내가 만일 진실로 범한 바가 있다면 마땅히 하늘의 재앙을 받아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고 만일 억울하게 안문을 가하면 승진한 제조는 모두 몇 달도 못 살 것이며 자손도 멸망할 것이라 하여 그 오만하고 뻣뻣한 태도는 형용하기 어렵사옵니다. 아이고, 신등이 비록 미약하고 용렬하오나 명을 받아 안문하오며 능욕함이 이와 같으므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일금부에서 순몽으로 하여금 복죄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대로 징옥 등에게 다시 국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명하여 국문토록 할 것인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도승지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이 같은 일은 이미 전례가 있사오니 이념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국문하여 마치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 말이 옳다. 그러나 대신에 이같이 원통하게 여기니 다른 사람으로 고쳐 명하여 국문하게 함이 옳을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다시 국문하여 순몽의 결백함이 가려져서 벗어나면 기쁜 일이나 만일 면할 수 없다면 다시는 순몽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고 이에 동부승지 이사철과 사헌장령 안승효에게 명하여 다시 국문하라 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비록 미미한 자의 죄라도 억울하게 함은 마땅하지 않거든 하물며 대신일까 보냐 너는 이를 자세히 알아서 실정을 얻도록 하라 하였다. 징옥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미 능욕을 당하였사오매 뻔뻔스러운 얼굴로 대책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일이 끝날 때까지 기한하여 인혐 대죄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혐의할 거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3월 1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굶주린 백성들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동서 활인원과 각 진제장에 나누어 진율하게 하고 의료를 행할 것을 한 성부에 전지하다. 정사전에 줄인 백성으로 서울 도성에 모여들어 사는 자를 한 곳에 모아서 구제하였더니 줄인 자들이 대부분 배불리 먹어 거의 살아났으나 여름이 되면 병에 걸리고 곧 서로 전염되어 마침내 사망한 자가 잠은 많았다. 이제 만약 줄인 백성을 한 곳에 모두 모이게 한다면 패단이 도로 전과 같을까? 참으로 염려되니 마땅히 동서 활인원이나 각 진제장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여 곡진하게 진유를 더하고 질병을 얻은 자는 다른 사람과 섞여 살게 하지 말고 본부 낭청과 오부 관리가 고차를 나누어 맡아서 의료하는 방책을 소홀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죄주고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3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화참찬 권제를 일금부 제조로 삼아 이순몽을 국문하게 하다. 인하여 제에게 이르기를 이순몽은 본디 성질이 어리석고 못나서 미친듯이 망령되고 불순한 자이다. 그러나 태종께서 그 전에 순몽은 장래 쓸만한 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 진시로 친히 들었고 복벌할 때 자무 공로가 있었으며 버려두고 논의하지 않으려 한 것이니 경은 잘 알았사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3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인 김문기를 보내어 안부를 묻다. 세종실록 백상군 세종 26년 3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상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사헌장년 민효환에게 일러 이순몽이 파직되어 서울로 돌아가면 유사가 국문하지 말게 하다.
사헌장년 민효안이 경상도에서 서울로 돌아왔음을 사헌하니 임금이 효안에게 이르기를 이 순몽이 범한 바는 적은 일이므로 논의하지 않음이 의당하다. 그러나 법을 세운 처음을 당하여 내가 부득이하여 파직시켜 서울로 돌아가게 한 것이니 수가 한 대신으로서 견책을 당하여 먼저 서울로 돌아가면 유사가 반드시 물을 것이니 너는 그리 알고 구문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유를 한 김숙지, 이순몽, 김헌지, 여효온 등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이순몽의 옥사를 갖추어 아뢰기를 이숙지가 보낸 쌀과 콩 및 잔물이 합계하여 작물 60간이므로 유리 차명에 해당되었고 김헌지와 여효온은 숙지의 정유를 받은 것이 10관 미만이므로 유리곤장 60대에 해당되오며 곽보민과 상욱은 김포는 순몽에게 아부하여 순몽의 죄를 벗겨주고자 꾀한 죄로 태 4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순몽은 벼슬만 파면시키고 숙지는 2등을 감하여 자자는 면하고 헌지는 태 40의 속을 받고 효는 곤장 60대의 속을 받고 포와 보민은 특별히 용서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장령 안순효가 이순몽과 김숙지의 처벌이 가벼움과 이순몽의 죄를 벗겨주려 한 김포와 곽보민을 용서함이 불가함을 아뢰다. 이번 거둥하심을 당하여 패단이 백성에게 미칠 것을 깊이 염려하시어 모든 일을 생략하는 데 좇도록 힘쓰시고 특히 유서를 내리심에 말씀의 뜻이 간절하고 지극함으로 이제 이 순몽이 임금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온데 공공연하게 많은 정유를 받았으며 일이 발각되어 국문하기에 미쳐서는 은위하고 승복하지 않았으니 죄가 진실로 적지 않사옵니다. 또 말을 꾸면서 상언하여 천총을 기망하고 제주를 능욕하여 싸우니 대신이라는 뜻이 땅을 쓸어버린 듯 하옵니다. 노마의 나리를 물어도 배워주기 없거든 하물며 명을 받으러 사실을 묻는 사람이오리까. 이제 특별히 관대하시는 택을 들이우시니 직사문을 파면하게 하시온데 이렇게 되오면 광패한 무리를 징계할 길이 없사오니 법에 따라 죄를 주어 그 뒤를 징계함이 의당하옵고 또 김숙지는 청주에 도역시키옵는데 숙지의 전장이 진천에 있어서 상거가 멀지 않으므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게 되어 집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더욱이 건일에 세운 법이 도역시키는 자는 의례 조지소에 배속시키옵거늘 지금 숙지의 도역은 법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이미 세운 법에 따라 조지소로 배속시킴이 옳겠으며 김포와 곽보민은 순몽의 교유를 듣고 옥수를 교유하여 순몽의 죄를 모면하려 하였으므로 함께 죄가 있사온데 용서하여 면죄하시면 마땅하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법에 따라 죄를 주어 징계토록 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그러나 공신의 범한 바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이면 모두 논의하지 않는데 이제 순명은 혼명의 맏아들로서 공로도 있으니 진실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징계하려고 파직시켜 돌려보낸 것이며 또 순몽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한 것은 그의 실정이고 제주를 욕한 것이 아니다. 다만 황수신의 미워하는 바가 되어 그러한 것이고 또 노마의 나이를 묻는 일과는 다른 것이다. 김포와 곽보민 등은 모두 순몽의 친척이기 때문이며 실상은 그 사이에서 꾀를 부린 것이 아니니 김숙지는 법에 따라 도역시킴이 옳다. 하니 승효가 또 아뢰기를 파직시키는 것은 죄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골이 부족하면 비록 죄 없는 사람이라도 또한 파면시키옵는데 기망 패역한 죄가 어찌 다만 파직시키는 것만으로 그칠 것입니까? 청하옵건대 중전으로 처치하시어 후례를 경대하시고 김포와 보민은 비록 순몽의 친척이라 하오나 친척과 군신은 경중에 다름이 있사온데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간사한 꾀를 썼사오니 또한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청하옵건대 모두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몽은
과거리 부족하여 작산한 사람이 아니므로 파직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족한데 또 무슨 죄를 더하겠느냐. 포와 보미는 내가 어찌 애석하게 여겨서 그리 한 것이냐. 한 것이랴. 그 범한 바가 별로 정실이 없고 또 너희들의 추역한 아내도 또한 받을 만한 죄가 없으니 이로써 관대하게 용서한 것이다 하였다. 작사는 벼슬을 내놓고 평민이 됨을 말한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3월 2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초술이 곁에 사는 백성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다. 초술이 곁에 가깝게 사는 백성들로 노유 아울러 280인에게 술과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1일 심리. 첫 번째 기사. 거둥으로 인해 모든 지대와 영성 등의 일을 준비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주 인민에게 호마다 벼 2섬씩을 하사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난해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데 또 올봄에 거둥의 모든 지대와 영섬 등의 일을 갑자기 준비 반납하느라고 소유됨을 면하지 못하여 백성이 살 길이 염려되니 본주 인민에게 호마다 벼 2섬씩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1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청주 지경 안의 사람들에게 나이에 따라 벼와 콩을 하사하다. 병조에 전제하기를 청주 지경 안에 나이 80 이상인 자 26인에게 벼 각기 2섬과 콩 각기 1섬을 주고 70 이상인 자 32인에게는 벼와 콩 각 1섬씩을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지도령 부사 원충의 조기. 처음의 이름은 창명이니 원상의 아들이었다. 원성비의 동생으로서 올해 벼슬을 쌓아 우군 첨총재에 이르렀고 지난번 옮겨서 중추원 부사가 되었고 지도령 부사를 영임하다가 이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가 54세였다. 부음이 들림에 조의를 철폐하고 조문을 올리며 부조를 하사하고 시호를 양간이라 하니 올량하여 도리를 조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양이라 하고 평이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을 간이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초술이 건방 농민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농민 38호에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유수강이 칙서와 간복을 가지고 복경에서 돌아오다. 왕세자가 군신을 거느리고 우리정에서 맞이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조선은 나라의 동분이 되어 왕의 선조들은 조정의 명령을 공경하여 받들고 지경을 보존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고 삼국을 섬기는 정성이 오래될수록 더욱 정성스러워서 우리 조정 때부터 은혜와 예도로서 회무하였으며 다른 번국보다 더욱 융성하고 후하게 하였다. 짐이 대통을 이음해 왕도 잘 선지를 이어서 충성하고 공경하며 진실로 돈독하였고 조공을 때때로 하며 모든 유시하는 바 변방의 일을 모두 잘 조차 받들어 어긋나고 그의 어려움이 없으니 왕은 참 어질도다. 이제 사신 중추원 부사 유수강이 돌아가기에 특별히 관복을 주어 권우하는 뜻을 표시하노니 왕은 짐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공경이 예도로서 준수하여 한 가지로 태평을 즐기고 길이 후세에 전하라. 혹 부근의 오랑캐들이 국가의 기강을 소란하게 하여 변방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는 왕이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며 심한 자는 주문하고 토벌하여 잡는다면 더욱 왕의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보호하려는 뜻을 좋게 볼 것이니 공경할지어다. 그리고 면복으로 구류 향조 추사 평천관 일정 구장 견지사 권복 일부로서 심청장회 권복 백소중단 훈색장화 전후상 훈색장화 패설 훈색장화 금수 훈색장화 패대 홍백소대대 옥규한계 대홍소 저사석 한상 대홍평나 소금 웅룡협포보
큰 것에게 홍주경단 하나, 천홍 포과점 셋이고 상복은 향조 추사 익성관 일정 옥대 한 개, 포복 삼습으로 각각 3근이니 저사 대홍직금 골룡암 골타운포 청암 화답획 흑록암화 칠릭 4대 홍직금 곤룡 암골타운포 청암 화답획 앵가 록화 칠릭 나 홍록직금 곤룡포 청소답획 유청소 철릭 조록비화 한쌍 대홍숙견 관록 1개 대홍숙견 단포보 5개 주홍칠복갑 1개를 반사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건 세종 26년 3월 26일 병자 세번째 기사 유수강에게 옷과 말을 하사하고 종사관을 모두 한 자금씩 올려주다. 유수강에게 옷 한 벌과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고 종사관은 모두 한 작업을 올려주며 안물 김황과 이윤손에게도 한 작업을 특별히 띄어 올렸으니 윤손은 수강의 사위이었다. 세종시록 백상건 세종 26년 3월 26일 병자 네번째 기사 임천사람 성필과 책산사람 토을마 등이 뇌금 뇌전을 얻어 바치다. 성필이 뇌금 2개를 얻고 직산사람 토을마와 허승용이 각각 뇌전 1개를 얻어 바치니 성필에게 면포 6필, 토을마, 허승용에게는 각각 2필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3건 세종 26년 3월 26일 병자 5번째 기사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노비를 사취한 장령 조자를 2등을 감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 장령 조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노비를 모인하였으므로 본조에서 행문할 때 공공연하게 직위에 있으므로 그 사유를 물은즉 대답하기를 이념하기를 개청하였더니 임금께서 직에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다 하여 거짓으로 답통을 꾸미고 상감의 뜻을 거짓 전하였으니 유리 차명에 해당하옵니다. 가리 명하 2등을 감하였다. 모인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합니다. 세종시록 백상건 세종 26년 3월 29일 김효 첫번째 기사 진천에 부처한 이원을 석방하다. 세종시록 백상건 세종 26년 3월 29일 김효 두번째 기사 초수리 감고 박배양 등에게 면포를 하사하다. 8인에게 면포를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건 세종 26년 3월 29일 김효 세번째 기사 이조참판 조고서강에게 제문을 내리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경은 성품이 단정하고 아담하며 풍자가 맑고 순수하여 동양의 제목이며 호련의 그릇으로서 학문은 서사를 통달하였고 지식은 고금을 관통하였도다. 일찍이 현과에 올라 사림에서 영탈되었으며 경제를 온축하여 모든 사업을 조치하였으되 시행함에 불가함이 없었고 처리함이 정밀하였다. 위원의 하탁으로 정쟁이 계절하였고 백부의 아관으로 조정의 기강을 떨쳐 엄숙하게 하였도다. 추부에의 찬이함에 공경이 형옥을 행하였고 당음에서 선화함에 소발을 노래하였으니 안팎으로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내 마음에 가상하게 여겨 권주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고 언대에 발탁하여 구슬을 맡겼으며 출납을 밝게 하고 조석으로 개옥하기를 5태가 되었으되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그 직분을 다하였으므로 더욱더 비일을 더하여 좋은 보필이 되기를 기대하였도다. 고갱의 부탁과 공보의 직책은 오직 경에게 의망하니 물리가 기속하였었다. 비록 병에 걸렸음을 듣고 생각에 곧 나을 것으로 여겨 내제를 내려주었고 양이로서 진찰토록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여 완전하게 나을 것을 기대하고 이에 품기를 높이 올려 전선을 맡게 하였다. 그간에 조금 차도가 있어서 공사에 명강하기에 이미 조습이 잘 되어 거의 회복된 줄 알았더니 이수는 어찌하여 갑자기 하룻밤에 급했으며 어찌하여 제주는 넉넉히 주고 도리어 나이는 인색하게 하였는고
부음을 들은 후로 못내 측은해 하노라. 결로를 생각하여 조휴를 갖추고 이에 예관을 보내어 한 잔 술을 베푸니 영혼이 어둡지 않거든 흠양하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영탈은 재주가 두드러지게 뛰어나고 훌륭함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이 수는 진나라 경공이 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꿈에 병마가 두 아이가 되어 나타났다는 고사이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4월 2일 신상 첫 번째 기사. 아비 대신 잡혀온 외인 이라시라를 돌려보내다. 임금이 우의정 신계에게 이르기를 이번에 잡아온 외인 이라시라는 정적이 아니고 외적 야목고라의 아들이다. 그 아비의 병이 중에서 가명으로 대신 온 것이라. 그 증상이 용서할 만한데다가 이제 또 병이 들어 심하게 고통하며 내가 심히 불쌍하게 여기니 본도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걔가 아뢰기를 이 외인은 아비를 대신해서 왔으니 그 정상이 가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병을 얻어서 역시 불쌍하고 민망하니 전하께서 분부하심이 윤당하오니 죽기 전에 돌려보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며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내일을 보내서 치료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4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초무관 강권선이 잡아온 외구들을 중국에 보낼 것인가의 여부를 의논하다. 강권선이 등구랑과 더불어 외적 피고실라, 별고라와 삼패고라의 아들 임라와 양고의 사위 마타페 등을 잡아가지고 대마도에 이르러서 치게 하니 삼군진노 지정을 경상도에 보내 위로하게 하고 진양대군 세조의 휘달, 도승지, 이승손, 우승지, 유이손, 좌부승지, 황수신에게 명하여 병조판서 정연, 우의정 신계와 더불어 중국에 잡아보내는 것의 편의 여부를 묻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피고신라, 패고라 등의 과 적의 괴수 신라, 사이아문 등은 당류를 만들어서 중국을 침범하였으므로 당연히 중국에 잡아보내도록 할 것이오나 삼패랑고라, 양고 등은 도망쳐서 숨어버렸으며 임나, 마타페 등은 모두 도둑질한 사실이 없사오니 모두 석방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4월 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에게 조언하는 쌀이 그의 조졸들의 양식으로 소모되는 것을 막을 계책을 연구하게 하다. 정갑손에게 교유하기를 이번에 경이 아뢰기를 함길도는 풍수가 험악한 데다가 배가 채소되어 남도의 쌀 2만석을 북도에 조운할 경우 그 형편이 심히 어렵겠으며 또 조졸의 양식을 대어줄 비용이 거의 운반하는 곡식의 반이나 될 것 같으니 구항하는 쌀이 거의 다 소모될까 깊이 걱정됩니다고 했는데 전날 계본에 의거하면 경상도의 쌀을 길주의 사포와 북의 굴포에 나누어 정박시켜 교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으니 내가 그 뜻을 알았노라. 그러나 그 도의 선척이 과연 작은 것만 있어서 만약 계본과 같이 물길이 험악하여 그 배를 부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경상도와 강원도의 배도 한 가지이니 길주와 부고에 전수하려면 조조로의 양식도 반드시 날짜로 계산하여 작은 배에 더 실어야 하되 6만석도 다 수송할 수 없어서 운반하는 쌀의 수량이 반드시 많이 감아야 될 것이다. 만약 양도의 군인들로 하여금 6만석을 길주와 부고에 다 수송하게 되면 반드시 식량을 안변 같은 고을에 받아야 하니 만약 그렇게 되면 남도 인민의 구항하는 쌀이 되게 양도의 군인들의 식량되는 비용이 될 것이며 실로 타당하지 못하니 바로 양도의 선첩과 군인들이 배로 조운하여 부고까지 이르렀다라도 그것이 함길도에 잠깐이라도 득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경은 이를 알고 배로 옮길 계책을 다시 연구하고 결정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왜구를 잡는 데 공을 세운 덩구랑을 잔치하고 위로하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교유하기를 일기주 호자 원고 염진 원문 진궁 원길 등이 적외를 잡아 반인에게 주어서 보냈다는 소문을 듣고 덩구랑도 적외를 잡아서 총무관에게 주어 나오게 했다 하니 그 공로가 적지 않다. 그들을 잔치하고 위로할 술과 과일을 넉넉히 준비하여 총무관과 이번에 간 선의별감 지정일동에게 잔치를 베풀 때는 후하게 위로하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지정에게 전교하여 덩구랑 등에게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적외를 잡아가지고 험하고 먼 수로에 고생하여 왔으므로 전하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나에게 본바에 위로하게 하신 것이니 너희들은 이리 알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전만호, 유면과 전현감, 정중권 등을 전의연 초수에 보내 병을 치료해보게 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연변의 비어있는 땅에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을 마련하게 하다. 영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계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연변 지방의 만호와 천호를 시켜서 각 비어있는 넓은 땅에 둔전을 설치하여 군인의 수용을 준비하게 하면 그 군련이 1년은 풍족하게 지급될 것이오며 그리고 남은 것이 있게 한 자는 포편에 함께 기록하여 가자하여 권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수령들이 인솔한 부방군사의 식료도 이 예에 의거할 것이나 그 둔전을 경작하고 수확할 일은 모두 보졸에게 시키고 농민에게 시키지 말 것이며 또 농민의 토지를 침탈하지 말게 하되 범한 자는 관찰사 도지제사가 규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남몰래 서로 관문을 차작한 신윤저, 신윤보 등을 벌하다. 의금부에서 거자들이 남몰래 서로 관문을 차작한 죄를 아뢰기를 신윤저, 신윤보, 윤흥은, 백효건, 박효달 등은 수범이 되니 유리 장 100도에 도 3년에 해당되었고 윤백은, 조벽, 이계정, 임원준, 정충원 등은 종범이 되니 장 90도에 도 2년 반에 해당하오며 신자수는 장 70도에 도 1년 반에 해당합니다 하니 각각 1등씩 감하게 하되 윤저, 윤보는 공신의 손자이므로 외방에 귀양 보내고 자수도 공신의 아들이므로 파직만 시켰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6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병중에 있는 우의정 신계를 서울로 올라와 조리하게 하다. 신계가 여러 날을 병중에 있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 조리하도록 하고 법주와 내구마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6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회천군 황유에게 표문을 보내 북경에 가서 사언하게 하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거룩하신 듯이 지극히 인자하시와 밝게 가상하다고 포창하시고 선물을 풍부히 주시니 감사함이 더욱더 하여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기뻐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때마침 성들을 만나 동토에서 직임을 맡고 있으되 덧걸만큼도 공효가 없사옵고 북쪽을 향하여 성실껏 하고 오직 병한이 되는 데에만 삼갈 줄 알았사온데 밝게 권장하여 주시고 굽어서 분부를 내리실 줄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옛사람들의 위를 섬기는 일을 스스로 하시고 미신이 선왕의 뜻을 받드는 일을 기억하사 오색문의의 골룡포를 여러 대 만에 받은 영광을 잊게 되었습니다. 세벌의 용포는 더욱 가히 없는恩寵을 놀랍게 하신 데다가 또 도둑을 제어할 계책과 백성을 보호할 방법을 유시하시니 이렇게 해유하시면 선대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께서 아랫사람을 사랑하시는 데에 두터우시고 널리 헤아려 포용하시고 한결같이 인자하신 마음으로 여러 제왕의 예도를 상고하시어
드디어 노둔한 자질로 하여금 넓으신 사정을 있게 하시미니 신은 마땅히 삼가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나라 옛날의 우순의 덕화처럼 받들고 길이 본래의 절개를 굳게 하올 것이며 기자를 봉한 나라에서 안도한 풍속을 넓히겠습니다 하고 그 박물표에 말하기를 폐하의 사랑하심이 깊어서 특히恩寵으로 하사하심을 입었으니 토산놀이 비록 박하오나 살해하는 정성을 표할까 하여 삼가 황새저포 40필 백새저포 40필 흑새마포 100필 활흑마포 30필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용문엽석 4장 만화방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200건, 오미자 200건, 송자 200건, 잡생마 4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에 물건들은 품질도 정하지 못하고 수량도 적사오니 어찌 물건을 보내는 예에 미치겠습니까? 마음을 바치는 정성을 본받을 뿐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7일 병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이맹진에게 제주도 근처의 섬의 개수, 내왕의 편의, 여부, 섬 사이의 거리 등을 조사해 아래 것을 명하다. 이맹진에게 교유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제주도 근처에 백도, 흑도와 백산도와 흑산도 등의 섬이 있다는데 이러한 섬이 제주도 근처에 몇 개나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공사의 선척이 이 여러 섬에 모두 다 내왕할 수가 있겠는가? 또 바람과 물이 험악해서 내왕이 불편한 곳이 몇 섬이나 되며 바람과 물이 험악하지 않고 내왕하기에 편리한 곳은 몇 섬이나 되는가? 제주도 사람으로서 전라도에 나와 있는 자와 도내의 연변에 살면서 물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하여금 찾아가 깨달하게 하되 제주에서 여러 섬 사이의 거리와 여러 섬 사이에 멀고 가까운 것과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아울러 찾아 물어보고 아뢰라 하였다. 흑산도라.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유수강을 의정부에서 사연하여 위로하다. 이 잔치에 기생들이 여러 상신의 좌우에 벌려 안전히 영의정 황희가 물리치고 허락하지 않고 사인 김문기에게 이르기를 공연에서 기생들이 좌우에 벌려 앉는 것은 예전에도 이런 예가 없었으니 예주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수가한 문무공관들이 탄신일을 축하하다. 명하여 예로 바치던 안마와 표리를 없애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판중주원사 성달생의 줄기 달생의 자는 효백이며 창녕 사람이다. 이후 성룡의 아들로서 나이 15세에 생훈씨에 급제하고 은보로 낭장이 되었다. 처음에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에 한번 보고 심히 사랑하여서 항상 이끌기를 호남아라 하였다. 이때부터 남달리 대우를 받았고 태종이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왕에게 아래 호군으로 띄어 제수하였다. 이모년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무과를 설치하였는데 달생이 제1등으로 뽑혀 대우군에 임명되고 나가서 흥덕진 벽마사가 되어서 무자년에 왜구들이 갑자기 건경에 침입하여 달생이 급히 이를 추격하며 왜구가 곧 달아났다. 태종이 어구말을 하사하고 잔치를 열어서 위로하였다. 경인년에 무과의 중시에 제2등으로 급제 판예빈 시사에 임명되었다. 계사년에 판성주 목사로 임명되고 임기도 채우지 않았는데 경성절제사로 옮겼다. 야인들이 날마다 오면 함께 활을 쏘았을 때 살만 나가면 꼭 적중하니 보는 사람들이 탐복하기를 마지 않았다. 병신년에 중군 동지 총재에 임명되고 이듬해 겨울에 나가서 전라도 도관찰사 겸 병마 도절제사가 되고 여러 번 총재를 역임하였다.
경자년에 경상우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가 되었고 이민년에 주하군 총재로 임명되고 겨울에 자헌 계제로 올라서 평안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일로 나와 있다가 갑진에 다시 총재로 임명되었고 을사년에 평안도 도제제사가 되었다가 정민년에 들어와서 공조 판사가 되고 여러 번 옮겨서 도총재가 되었다. 경술년에 다시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가 되고 을묘년에 지중추원사가 되었다. 임금이 잔치를 열고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이 오랫동안 외직에서 수고하고 또 이제 늙었으니 다시는 경에게 외직을 시키지 않겠다 하고 판중추원부사로 올렸다. 이때부터 초수 행차를 호정하다 갑자기 죽으니 나이 69세였다. 임금이 심히 애도하여 조회를 정지하고 유사에 명하여 예절을 갖추어 염과 빈소를 차리게 하고 전교하기를 달생은 국가의 대신이 언니가 마땅히 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의 이 치상은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없게 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유감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이미 소렴을 하였는데 임금이 묻기를 반합을 하였느냐 하며 유사가 창졸간에 빠뜨렸다. 임금이 꾸짖고 내탕구의 보패를 내어서 물리게 하고 조문하고 부일을 내리게 하였으며 관청에서 장사를 치르게 하고 시호를 양해라 하니 갑주유로를 양이라 하고 권유자인을 해라 한다. 달생은 풍도가 좋고 서찰을 잘 썼다. 아들 형제가 있으니 성승과 승증이었다. 반함은 연습할 때 죽은 사람은 입속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일이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행대를 지방으로 보내어 구항하는 실정을 교찰하기를 청하나 조간을 보내어 수령들과 같이 동심하여 조치하게 하다. 이때 사헌부에서 행대를 지방으로 보내어 구항하는 실정을 교찰하게 하기를 청하니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행대를 내어 보내도 진율하는데 보탬되는 것은 없고 오직 소유하는 폐단만 생기는 데다가 또 각 관청에서 행대가 교찰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풍문만 듣고 죄를 두려워하여 곡식을 아껴 나누어 주지 않고 창고만 비우게 될 것이오니 마땅히 대체를 알고 잘 아는 조간을 보내어 각 고을의 수령들과 같이 동심하여 조치하게 하되 백성들로 하여금 줄이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강도 탁원부를 처참하고 부인 남편을 모살한 고미를 능지 처참하다. 평안도 가산 주회수 강도 탁원부는 유리 처참형에 해당되었고 충청도 대흥 주회수 양녀 고미는 그의 남편을 모살하였으니 유리 능지 처참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0일이 신묘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손이 초수에 오래 머물 것을 청하였으나 처음 정한 대로 있겠다고 이르다. 여러 대군들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전하께서 27일에 황궁하시고자 하나 초수가 잠옷 효염이 있으니 여러 승지들이 마땅히 오래 머무르도록 청하게 하라 하며 도승지 이승손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전보다 다른 것이 다름이 없는 것 같으나 남들이 볼 때 조금 나은 것 같다 하니 내가 마땅히 다시 머물러 그 효염을 보겠다 하니 승손 등이 다시 청하여 말하기를 내월 10일 뒤에 황궁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60일로 한정한 것을 이미 서울과 지방에 다 알고 있으니 신의를 잃어버릴 수 없으며 내달 초 3일은 곧 60일이니 내가 마땅히 황궁하여야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은 허추가 양녕대군의 광주 강무장에서의 사냥을 허락함이 불가함을 아뢰다. 양녕대군이 광주 강무장에서 사냥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정은 허추가 아뢰기를 양녕대군은 평소에 광폐한 일이 많사온데 지금 그 졸도들을 데리고 마음대로 사냥을 하게 하면 실로 좋지 못한 일입니다. 장차 양녕을 하여금 부귀를 편안하게 누리게 하려면 이러한 일을 하게 하면 옳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 분부를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들은 몸이 한가하고 하는 일이 없으므로 사냥으로 파적하고자 할 뿐이다 하였다. 추가 아래기를 양령은 다른 종친들과 비할 수 없습니다. 전날에도 강패가 심하였으므로 태종께서 굽어 살피시어 이천과 광주에다 안치한 것은 깊이 생각하신 것이온데 다시 성은을 입사 서울에 들어오게 되어 높은 집에 편안하게 살고 있사오며 그의 여러 아들들도 다시 출입할 수 있으니 무엇이 적막하겠습니까? 또 꽁 한 마리를 잡아도 혼자 할 수가 없거늘 하물며 맹수를 잡는 데는 졸도가 많이 필요할 것이오니 이제 성안이 비어 있을 때 이러한 사냥을 하게 하시면 국가의 대처에 더욱 옳지 못하옵니다. 만일 이 불법한 일이 있게 되오면 전하께서 어떻게 사정을 두시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오늘날의 일은 더군다나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분부를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의 이런 일은 오늘날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벌써 20년이 되었으니 갑자기 금할 수 없다 하였다. 추가 또 아래기를 보통 때 같으면 그래도 할 수 있겠사오나 지금은 국가가 텅 비어 있는 때인 만큼 깊숙한 곳에서 절도들을 많이 거느리고 마음대로 사냥하면 심히 옳지 못한 일인 줄 아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은 지는 수십 년이 되었으니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황궁한 뒤 풍정년을 베푸지 말고 종친 이외의 본래 문안도 그만둘 것을 명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황궁한 뒤 의정부와 육조에서는 풍정년을 베풀지 말 것이며 또 종친 이외의 유도한 대소 신하들과 의가를 따르던 대소 인원들도 권례에 나와서 문안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